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무명 시절 공짜 무대에서 버티던 영탁이 어떻게 20배, 30배. 이야기는 숫자로 시작하지만 숫자로 끝나지 않는다. 20배, 30배,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말이 던져진 순간 사람들은 자동으로 계산기를 꺼내려 했다. 대체 얼마야? 대체 왜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데 그 질문의 중심에 영탁은 서 있었다. 웃지도 않았고 과장도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을 조용히 확인해주는 사람처럼 담담했다. 그 태도 하나로 공기가 바뀌었다. 누군가는 소름이 돋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다. 영탁의 몸값이 터진 진짜 포인트는 가격이 아니다. 가격을 가능하게 만든 기억과 신뢰다. 그걸 모르면 영탁을 설명할 수 없다. 사람들은 흔히 성공을 한 장면으로 착각한다. TV에서 이름이 불렸던 순간, 1위를 했던 순간, 무대가 터졌던 순간. 하지만 영탁의 전환점은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어두운 무대의 구석에서 시작됐다. 그 시절 영탁은 출연료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위치였다. 무대에 설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회였고 마이크를 잡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던 날들이 있었다. 그때 그는 공짜로 노래했다. 공짜라는 말이 주는 씁쓸함을 모르는 척하지 않았다. 대신 더 무서운 일을 했다. 공짜로 노래하는 무대에서조차 공짜가 아닌 무대를 만들어버렸다. 관객이 몇 명이든, 조명이 얼마나 약하든, 음향이 얼마나 허술하든 그는 그날 그 순간을 자신의 이름으로 채웠다.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은 영탁의 방식이었다. 당시의 무대는 화려하지 않았다. 관객의 함성 대신 스태프의 발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날도 있었을 것이다. 대기실이라 부르기 민망한 구석에서 옷을 갈아입고 급히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누군가의 일정 사이에 끼어들어 올라가는 무대. 출연 순서가 밀려도 불평할 시간조차 없던 현장. 대부분의 가수들은 그런 환경에서 대충이라는 단어와 손을 잡는다. 이 정도면 됐지. 어차피 아무도 모르잖아. 어차피 작은 무대잖아. 하지만 영탁은 거기서 반대로 갔다. 아무도 모르는 무대라서 더 세게 불렀다. 작은 무대라서 더 정확하게 쏟아냈다. 대충하면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대충하면 결국 나만 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길을 속일 수 없다는 걸. 그리고 그게 훗날 그를 살린다. 사람들은 몸값이 오른 가수에게서 종종 운을 찾는다. 갑자기 터졌다. 타이밍이 맞았다. 시대가 도와줬다. 물론 타이밍은 중요하다. 그러나 영탁의 경우 타이밍은 폭발 버튼일 뿐이다. 버튼만 누르면 터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영탁은 그 준비를 무명 시절 공짜 무대에서 끝내버린 사람이다. 그는 자기 목소리를 키웠을 뿐 아니라 현장을 읽는 능력을 키웠다. 관객의 연령대가 다르면 호흡이 달라야 한다는 것, 분위기가 가라앉은 행사에선 첫 곡의 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간 멘트 하나가 사람들을 어떻게 붙잡는지, 한 소절의 길이를 어떻게 늘리고 줄여야 분위기가 살아나는지. 이런 건 연습실에서 배우기 어렵다. 실전에서만 얻어지는 감각이다. 영탁은 그 실전을 공짜로 미친 듯이 쌓아올렸다. 이건 손해가 아니라 투자였다. 다만 그 투자금이 돈이 아니라 자존심과 시간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 영탁을 부르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노래를 잘해서 그렇다고. 물론 노래는 기본이다. 하지만 행사 시장이 원하는 건 노래 실력만이 아니다. 행사 주최 측이 진짜로 사는 건 안전장치다. 관객이 조용할 때 폭발시키는 힘, 엇나가는 분위기를 다시 묶는 능력, 무대 박 잡음이 있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 한 곡이 끝났을 때 관객이 와 하고 일어나게 만드는 즉각적인 반응. 영탁은 이걸 한다. 그가 무대에 오르면 공기가 바뀐다는 말, 그건 과장이 아니라 기능이다. 그리고 이 기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공짜로 노래하던 시절, 관객의 무표정 앞에서 쌓인 수백 번의 실패와 수백 번의 회복이 만든 기술이다. 더 흥미로운 건 영탁이 이 모든 걸 돈으로 포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떤 가수들은 몸값이 오르면 말투부터 바뀐다. 자신을 과장하고, 과거를 지우고, 지금을 자랑한다. 하지만 영탁은 과거의 무보수 공연을 미워하지도 않고 현재의 높은 출연료를 자랑하지도 않는다. 그 대신 시간을 말한다. 경험을 말한다.
선택을 말한다. 여기서 팬들이 반감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나온다. 사람들은 부자가 된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척하는 사람, 과정 없이 결과만 훔쳐온 듯한 사람에게 분노한다. 그런데 영탁의 서사는 다르다.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가 무명 시절을 대충으로 버틴 게 아니라 끝까지로 통과했다는 것을. 그래서 몸값이 올라도 반감이 아니라 그럴 만하지가 나온다. 이건 칭찬이 아니라 판정이다. 팬들이 내린 합격선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짜 포인트가 나온다. 영탁의 몸값이 터진 이유는 히트곡 하나 때문이 아니다. 방송 한 번 때문도 아니다. 팬덤의 규모만으로도 설명이 부족하다. 진짜 포인트는 영탁의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는 사실이다. 브랜드는 유명함이 아니다. 브랜드는 약속이다. 영탁이라는 이름을 걸면 분위기가 살아난다는 약속, 관객이 따라온다는 약속, 무대가 빈틈없이 굴러간다는 약속. 약속이 쌓이면 신뢰가 되고, 신뢰가 쌓이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래서 그의 출연료가 20배, 30배로 불리는 순간에도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반발하지 않는다. 가격이 갑자기 튄 숫자가 아니라 오래 누적된 신뢰의 총합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번 상상해보자. 공짜로 노래하던 시절의 영탁에게 누군가 다가와 이렇게 말한다. 언젠가 너는 비교 불가의 몸값이 될 거야. 대부분은 웃거나 믿지 않거나 허무하게 고개를 젓는다. 그런데 영탁은 아마 조용히 한마디 했을 것이다. 그럼 오늘도 노래해야죠. 이게 영탁의 무서움이다. 그는 꿈을 말하기보다 오늘을 쌓는다. 오늘의 무대를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결국 내일의 가격을 만든다. 그 사실을 그는 몸으로 증명했다. 그래서 영탁의 이야기는 얼마를 받느냐에서 시작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로 끝난다. 무보수 무대에서 시작해 비교 불가의 가치로 올라서기까지 그 과정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었다. 어떤 무대는 거절해야 했고, 어떤 무대는 더 낮은 조건이라도 받아들여야 했고, 어떤 순간에는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들 앞에서도 중심을 지켜야 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의 축적이 오늘의 영탁을 만든다. 숫자는 변할 수 있다. 시장은 오르내릴 수 있다. 유행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숫자를 가능하게 만든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 시간은 누가 가져갈 수 없고 누구도 대신 쌓아줄 수 없다. 결국 결론은 단순하다. 영탁의 몸값이 터진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태도다. 작은 무대에서조차 큰 무대처럼 불렀던 태도, 공짜로 서도 자기 이름값을 스스로 올려버린 태도, 관객이 적어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운으로 날리지 않고 실력으로 붙잡아버린 태도. 그러니 누가 그의 출연료를 묻는다면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얼마냐고 묻기 전에 그 가격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오래 버텼냐고, 얼마나 많이 쌓았냐고, 얼마나 끝까지 했냐고. 그리고 그 답은 이미 무대 위에서 끝없이 반복되어 왔다. 영탁은 오늘도 노래한다. 그 노래는 돈의 크기를 말하지 않는다. 시간을 말한다. 그 시간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비교 불가의 가치라는 이름을.